오냉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마무리 전략도 당잠사와 함께 하실까요? 수요일 당잠사 화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떠나간 버스는 놓아주자 이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은 3월에도 6월에도 지금 신고가를 달릴 만한 그 흐름, 시대의 흐름, 섹터별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미리 제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버스에 탑승을 하셨을 텐데요. 다만 아직까지 그 버스를 탑승하지 못했고 이제 망연자실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자리라는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 지금이라도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이것인데요. 기회는 여전히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최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같이 해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셔도 사실 이제 톤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동안 강하게 달리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었던 섹터들의 상대적인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조선, 가스, 강관, 방산 이런 기업들이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던 낙폭과대주의 반격이 거센 흐름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고착화된다고 아직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대비의 시나리오를 챙겨야 된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같이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논란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안정한 회복이 필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리. 상승을 해도 하락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구간입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의 상승 패턴 적합도 90도, 과거의 하락 패턴 적합도 91%.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양방향의 컨셉을 다 정리하셔야 된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하락기에 접어든다면 불황에 투자하는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셔야겠고요. 시장이 반등에 이제 시작 초입 구간으로 달린다고 한다면 반등장의 투자의 관점, 낙폭과대와 이익 추정, 상향 조정 관련 기업들의 분류가 필요하다는 부분. 자, 최근 들어서 이 낙폭과대주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제 특히 상한가로 직행했었던 하나기술에 대해서 복귀를 해보고자 합니다. 8월 12일 당잠사 화면 내용이었는데요. 국내 장비 업체 중에서 발주 예상되는 부분 배터리 장비단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유럽으로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발주 예상 기업들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기술이 많이 속해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1조 5천억 원의 반고체 배터리 장비 수주 보도가 한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물론 어제 장 마치고 해명 공시가 나왔죠. 확정 사항이 없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업무 협약은 체결했다라는 부분은 눈에 띕니다. 하나의 큰 흐름을 정리해 보셔야 하는 이유인데요. 오늘 하나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변동성은 감안하셔야겠지만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유럽도 배터리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보여드린 증설 로드맵인데요. 관련 기업들 그리고 밸류체인 단 앞서서 보여드린 화면처럼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시고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끼워 맞추기를 하시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저런 포인트는 반등장의 투자 패턴에 딱 맞물리는 부분이죠. 자, 이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키를 줄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양방향 시나리오 앞으로 이제 계속 체크해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번 한 주가 이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함께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미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자일 일단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요즘 계속 이 제목이 반복되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 하락,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 상승.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간밤 시장 질적으로 좋았다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금리 약세로 인해서 기술주 성장주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가치주가 일단은 다 같이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보였지만 채권 시장은 아직
대기 모드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이 포착이 되는데요. 사실 주식시장의 규모보다 채권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민감도는 채권시장이 더 높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단기물은 약간 꺾였습니다.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만 긴축 사인에 대해서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심리가 여기에 여전히 있고요. 장기물이 좀 많이 꺾였죠.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역시 잭슨홀 미팅 보고 한번 판단하자라는 부분이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요즘 연준 위원들은 매파로 대동단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FOMC 구성원들의 발언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두 칸까지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의 발언들인데요. 보시면 매파 인사들이야 그동안 매파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비둘기파 인사도 색깔 바꿔야겠습니다. 매파 발언으로 다 돌아서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상반기 금리 인하 무리수일 수도 있겠구나. 긴축이 내년까지 더 지속이 될 수 있겠구나로 형성되고 있다는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 상승했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죠. 경제 지표 보시죠. 미국은 GDP 총 3차례에 걸쳐서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한 지표를 3번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요. 처음에 0.9% 마이너스 나올 때 좀 놀랐는데 이번에 수정된 잠정치가 이보다는 조금 더 양호했습니다. 역시 미국 경제 괜찮구나라고 시장은 좀 해석하는 분위기였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 주간 단위로 계속 발표를 하죠. 2주째 감소세입니다. 실업이 돼서 그 보험금을 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고용시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이고요. 우리 시장에 더 큰 기대를 갖게 만드는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죠.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GDP가 가장 많이 망가져 있는 쪽이 중국일 겁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심리가 작용해서인지 어제 또 기습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돈 푸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적지 않고요.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좀 경기 부양 쪽으로 턴하는 부분이 특징적이죠. 중앙인민은행에서 기습적으로 연속해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정치적인 셈법도 이 안에 녹아져 있을 겁니다. 10월에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3연임을 앞두고 있고 그에 대한 보관이지 않을까도 좀 연결고리로 체크해 보시고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ADR 기업들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 사실은 달러의 영향력에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중국 부양 의지가 달러의 강세, 달러의 플러스권 흐름을 꺾이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크게 꺾인 건 아니지만 달러의 강세를 저지했다는데 방점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 위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겠죠. 우리나라는 달러보다 위엔화를 조금 더 쫓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달러당 원화 가격의 이 낙폭이 더 큽니다. 달러의 가치가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고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걸 뜻하고요. 시장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MSCI 추종 국가지수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국 지수 전체적으로 2%대 올랐고 한국도 마찬가지의 상승률입니다. 중국은 부양책 때문에 4%나 급등했더라고요. 오늘 개장 초에는 아마 선물지수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호가로는 0.5% 플러스 출발 예상이고요. 전 세계 MSCI 추종지수 가운데 인도만 빠졌습니다. 인도 빼고 전 세계가 올랐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적잖이 크게 올랐죠. 굉장히 강한 상승세였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그 희망 회로가 적중했다는 게 그래도 다행입니다. 엔비디아 슈퍼 쇼크였는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암호화폐 코인 시장 부진했기 때문에 아마 GPU 그래픽카드가 좀 덜 팔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GPU라는 것은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편중도가 높은 그 구성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긴
되길 기대한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 시장 괜찮았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 이미 엔비디아 주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선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선반영의 마법이 통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엔비디아 4%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직결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 대표주자 마이크론도 큰 폭의 상승세,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단 같이 오르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인데요. 이것도 사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조금 더 볼까요? 간밤 섹터 가운데 기술 섹터의 강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기술 섹터 안에서의 상승률 쭉 정리를 해봤더니 1위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신재생 에너지 장비단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종목을 또다시 체크를 해봤더니요. 수소 섹터가 상승률이 대단했습니다. 플러그 파워, 발라드 파워 마찬가지의 수소 섹터고요. 선워크 등의 태양광도 놀라웠지만 플러그 파워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수소를 오늘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플러그 파워가 9% 간밤 급등 마감에 성공했는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존과 수소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고 지금 사실은 수소 섹터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히든 챔피언이라는 분석이 미국 내에서 간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관련 정책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 그동안 좀 정리해드린 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7월 7일 당잠사 화면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5가지 정책 방향의 핵심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주식시장에 연관된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이제 원전, 실현 가능성이죠.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제 원전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 에너지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비중 확대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세 번째 수출 산업화에 또 원전이 포함됩니다. 수출, 세일즈를 우리나라가 좀 하고 있는 게 원전이기도 하죠. 그 수주 소식이 연달아서 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3주 잭팟 터졌다는 소식이 어제 오후에 들렸고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한국의 원전 13년 만에 축포를 터뜨렸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수소 보겠습니다. 자원 에너지 안보는 폐배터리 등의 리사이클링이고 세 번째 신산업 성장 동력화와 수출 2가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수소, 태양광, 풍력입니다. 수소의 세부 사항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 내용들 보시면 정책적인 지원은 크게 이 부분입니다. 민관 합동 수소펀드 조성과 사액공제 강화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 쭉 정리해 보셔야겠습니다. 5대 핵심 분야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사실은 수전의 분야가 우리나라가 좀 약하긴 한데 아마 지원이 갈 겁니다. 연료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수소 선박과 수소차, 수소 터빈 기업들도 최근 수출에 대한 기대감 맞물려 있습니다. 쭉 정리해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